8페이지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취득에 관한 특례 보겠습니다. 특례, 특별한 예다 이 말이죠. 특별한 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이게 무슨 말이죠? 특례하는 게 공법에서 좀 많이 나오죠. 특례라는 뜻이 무슨 뜻입니까? 의미가. 특별한 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부동산 등 매매계약이나 공급계약을 체결하면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되죠. 그런데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그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를 적용을 안 하고 여기에 특례 규정을 적용해라 이 말이에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 외국인 등. 자, 외국인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라 합니다. 외국 국적을 가진 자를 외국인이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 국적이 없는 자를 외국인이라 한다. 물론 그 밑에 뭐 외국 법인, 외국 단체, 외국 정부, 국제연합, 산하단체 전부 다 외국인, 전부 다 합해가지고 외국인 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일 밑에 2번에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 보유 신고입니다. 자, 1번에 계약으로 취득했을 때 신고 의무는 외국인 등이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체결로부터 60일 내 신고해야 된다. 계약 체결로부터 60일이죠. 가로 열고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래 되죠. 이건 조금 이따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가지고 2번에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신고입니다. 신고 의무는 외국인 등의 상속, 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아까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죠. 계약 외에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계속 보유 신고. 자, 신고 의무.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 등을 계속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해야 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이거는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이 법을 적용해라. 그죠? 그럼 60일이다, 6개월이다 공부를 하는 이유가 외국인 등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계약을 체결할 때 이렇게 신고해라고 알려주라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이 중개사무소에 왔습니다. 외국인도 한국에 땅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이 땅을 좀 팔아주세요. 그랬어요. 그럴 때 기업공개사가 우리 외국인 등의 부동산 등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다 하면은 잘한 겁니까? 별로 잘한 거 아닙니까? 외국인, 우리 땅을 좀 팔아달라 할 때 이 규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줬다? 이거 할 필요가 없죠. 왜냐면은 첫 번째가 물론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기업공개사가 외국인에게 우리나라 외국인의 부동산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규정을 외국어로 상세하게 설명해 줄 정도로 외국어 실력이 뛰어나지 않다. 두 번째, 이거는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취득할 때만. 팔 때는 적용한다 안 한다? 팔 때는 이 규정을 적용을 안 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취득을 할 때 하는데 신고하는 조금 이따 나오는데 허가받아야 되는 것도 있어요. 허가받아야 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그림 그렸을 때 세 개 파트가 있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는 안 나옵니다. 전부 다 시군구청장이에요. 그 시도지사는 뭐 할 때 나오냐면은 시군구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제출한다, 바로 시도지사를 제끼고 바로 국장이 올라갈 수는 없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려올 때 시도지사를 제끼고 시군구청장이 바로 내려온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거 할 때 징검다리로서 시도지사가 나오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군구청장만 나와요. 그러면은 허가받는 것도 허가받는 거 말고는 전부 다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하는 것도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시군구청장이다.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을 아까 신고관청이다 표현했죠. 그죠? 자, 신고하는 내용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이 크게 세 개가 있다. 첫 번째가 계약으로 취득을 하는 방법이 있고 계약 외의 방법으로 취득하는 방법이다. 계약 외 대표적으로 뭐 상속, 판결, 경매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계속 보유 신고가 있습니다. 계속 보유 신고, 우리나라 사람의 국적을 포기했다. 우리나라 국적이 없으면 외국인이 됐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계속 가지고 있겠다 이 말이에요.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여기는 60일 6개월 말고는 안 나옵니다. 60일 6개월 말고는 안 나옵니다. 60일이냐 6개월이냐 막연하게 외우지 말고, 그러면 계약으로 취득을 했다. 외국인이 계약으로 취득을 할 때 우리나라 말도 잘 못하는 외국인이 땅 주인에게 갖고 땅 팔아라 해가지고 사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가 많겠습니까? 중개사무소를 통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럼 중개사무소는 이거 알려준다 그랬죠. 알려준다 하는 말은 신고하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알려준다 하는 말은 안다는 말이죠. 외국인에게 계약으로 취득하면 당신 얼마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알려주니까 신고하는 걸 알죠. 계약 외 상속으로 취득했어요. 교육공개사가 중개사무소에 있다가 누가 사망하는지, 누가 외국인에게 상속을 해주는지 안테나 딱 세우고 있다가, 그러면 그런 경우가 있으면 쫓아 뛰어가가지고 꿀 앉아서 같이 좀 울어주고 외국인에게 얼마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알려준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죠? 그러면 한마디로 이거는 신고하는 거 알고 이거는 모른다는 말이에요. 모른다 빨리 해야 됩니까? 조금 늦어도 좋습니까? 조금 늦어죠. 알면은 빨리 해야 되죠. 이거 계약으로 취득했다. 60일 할까요? 6개월 할까요? 60일 이내에 신고한다. 계약 외는 모르니까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계속 보유 신고, 국적 포기했죠. 국적 포기할 때 찾아가면서 중개사무소 앞에 앉아가지고 중개사무소 한참 보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손님 만나 싶어서 문을 빼꼼히 열면은 헤이 타세요. 헤이 좋은 말로 헤이 탄데 두 자로 뭐랍니까? 옛날에 뭐 서울의 로데오 거리 할 때 야 타 그래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국적 포기할 때 같이 가는 거 아니죠. 알려준 사람이 없죠. 그죠? 그러면은 계속 보유 신고 모르니까 60일 6개월 이내 신고한다.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게 60일이냐 6개월이냐 요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럼 6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하는 말은 무슨 날로부터 하는 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계약일 때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합니다. 계약 외에는 계약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여기는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한다. 계속 보유 신고, 외국인이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60일 6개월 제일 먼저 봐야 되고, 그러면 이게 맞게 나오면 외국인이 된 날로부터 이거 틀리게 나올 건 없고, 계약 외에는 계약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거는 절대 계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나올 수가 없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계약일 때는 절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다. 계약일로부터 60일이지 취득일로부터 60일 아니다 하는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아까 허가 규정을 위반하는 형벌이고 신고 규정을 위반하는 과태료죠. 그죠? 이것도 신고 규정을 위반하니까 과태료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100만 원, 300만 원 말고는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계약으로 취득했다. 60년에 신고했다는 말은 아까 안다는 말입니까? 모른다는 말입니까? 알죠? 6개월 이내에 신고한다는 말은 모른다는 말이죠. 알면서도 신고 안 했다. 벌 큰 거 줘야 됩니까? 작은 거 줘야 됩니까? 몰라서 신고 안 했다. 큰 거 줘야 된다. 좀 봐줘야 된다. 봐줘야 된다. 그럼 알면서도 신고 안 했다. 100만 원 할까요? 300만 원 할까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되는 거 몰랐으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외국인 특례기 위해서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 그런데 아까 그림 그릴 때 이런 거 있었죠.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가 있고 외국인 특례 규정이 있고 토지 거래 허가 규정이 있어요. 이것도 신고하고 허가로 나눠진다 그랬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오로지 매매 계약이나 공급 계약 체결할 때만 신고하죠. 외국인 특례 규정은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상속으로 취득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외국인이 상속으로 취득했다. 취득했으니까 신고하는 거 맞죠? 신고를 해야 되죠. 경매로 취득했다. 부동산 거래 신고 안 하죠.
경매로 취득했다.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하면 신고하는 거 맞죠? 그러면은 외국인이 매매로 취득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죠. 그죠? 매매로 취득하는데 여기에도 시군구청장, 여기에 시군구청, 여기에 시군구청장, 똑같은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러면은 매매로 취득했다고 신고를 하러 가면은 시군구청장이 이거 신고하러 가면 이거 해라 합니다. 매매로 취득한다고 신고하러 이거 가면은 이거 해라 한다. 그럼 이거 했다. 이거 신고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거 하러 가면 이거 해라 그래요. 매매로 취득했을 때 이거 하러 가면 이거 해라 한다. 이거 했다. 이거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아까 가로 안에 거 나중에 다시 설명한다 할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은 외국인 특례구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 다음에 허가받는 게 있어요. 자, 허가가 까다롭다. 신고가 까다롭다. 허가 까다롭죠. 그죠? 그러면 신고를 시군구청장이 한다면은 까다로운 허가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받는 게 맞습니까? 시도지사에게 허가받는 게 맞겠습니까? 시도지사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한 10년쯤 됐는가?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시험 때는 시험장에는 꼭 갑니다. 올해는 대구에 왔어요. 그때는 이제 포항에 갔는데 포항에 터미널이 오래 있으면은 길이 열애돼서 이게 터미널이에요. 시험장이 여기 있었어요. 그럼 택시가 이쪽으로 쭉 서 있고 이쪽으로 쭉 서 있다. 그럼 여기 가려면 여기서 택시를 타야 되죠. 어느 학교에 갑시다 이러니까 이 사람이 여기로 쭉 가요. 이상하다. 위치가 여기인데 뭐 지름길이 있는가? 아무리 지름길이 있어도 이쪽으로는 있을 수가 없다고요. 뺑 돌더만 여러와요. 이쪽으로 뺑 가면 뺑 유턴하고 여기 쭉 갔다 유턴하고 여기 쭉 가요. 그래서 또 유턴을 해와요.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첫 차를 타고 갔는데 첫 차를 타고 어느 학교 가자 이러니까 이 사람이 지리를 모른다. 택시를 좀 많이 받자면. 그래서 아니 지금 어느 학교 가자는데 왜 이리 돌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리를 아는 사람이구나 싶어서 뭐 말도 안 되게 뭐 아침부터 내가 정신이 없었어 저쩌고 이러면서 여기서 내리래요. 여기는 택시가 없습니다. 택시가 없네 내리라 그러면은 못 잡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왔어요. 내리래요. 보통 때 제 성격 같으면은 바로 저 앞에 경찰서가 그거 갔을 건데 아침에 여기 가야 되는데 그거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또 내리니까 차배달래요. 이제 제가 쌍소리를 하면서 안 죽을라 그러면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이때 이제 그때 그 수강생 중에 개인 택시 조합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래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이 거기에서 일을 하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조합해 갖고 막 난리가 났대요. 아직까지 이런 사람이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 가도 이래 하는데 외국인이 갔으면은 어쩌겠습니까? 대구에서 부산 가자 그러면은 서울 갔다가 부산 오겠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지리를 잘 안다 모른다. 우리나라 사람도 외국에 가서 불편하면 안 되죠. 그죠? 외국인도 우리나라에서 불편을 느끼면 안 되니까 시도지사에게 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도지사는 안 나온다 그랬어요. 시군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습니다. 자,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는데 거기에 허가에 110페이지 제일 밑에 허가 대상 토지 한번 볼게요. 자, A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한마디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이러면 되겠죠. B에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그래 문화재 보호구역 이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자연생태계 보존법에 의한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네 군데는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럼 허가 대상은 네 개가 있죠. 첫 번째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두 번째가 문화재 보호구역, 그 다음에 생태경관보전지역,
그 다음에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4개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신고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워낙 이게 나오니까 너무 식상하니까 허가 대상이 아닌 것은 뭐냐? 이거 한 번도 문제 빠진 적은 없어요. 허가 대상이 아닌 건 뭐냐? 2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요거 방금 했으니까 요거는 놔두고 일단 다른 질문 한번 할게요. 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외국인의 토지를 취득할 때 첫 번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받아야 됩니까? 국방부 장관에게 허가받아야 됩니까? 방금 했잖아요. 누구에게? 시군구청장에게. 군사시설부 여기서는 재고 공부할 때는 국방부 장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신고도 허가도 시군구청장에게 받아야 된다. 그럼 허가는 원칙적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아야 됩니까? 계약 체결하고 난 뒤에 받아야 됩니까? 하기 전에 받아야 되죠. 그래서 거기 박스 바로 위에 동그란 기역에 보시면은 외국인 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의 구역, 지역 등에 있으면은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신고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계약도 체결 안 됐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느냐? 그러면은 물론 나중에 나오는 토지거래 허가도 마찬가지고 합의서를 적어가지고 합의서 가지고 허가를 받고 허가 받고 난 뒤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래야 돼요. 자, 이번에 다만 법 11조에 따른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외국인 등의 토지 취득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아까 한 거하고 똑같아요. 요것도 여기도 시군구청장, 여기도 시군구청장, 여기도 시군구청장입니다.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았다. 똑같은 시군구청장에게 또 허가를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안 받아도 된다. 그럼 이거 하면 이거 안 해도 되죠. 이거 하면 이거 안 해도 되죠. 그런데 토지거래 허가 받았다.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건 토지거래 허가의 목적은 투기방지, 부동산거래 신고의 목적은 투기방지, 실거래가 신고 목적이 2개죠. 목적을 달성 못했으니까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이거 하면 이거 안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이거 안 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이거 하면 이거 안 해도 돼요. 근데 이거 해도 이거는 해야 된다. 문제가 눈에 조금씩 보이죠. 그죠? 토지거래 허가 받아도 부동산거래 신고는 해야 된다. 자, 동그라미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에 니은에 토지 취득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줘야 된다. 지금은 그냥 15일 이내 그냥 생각하세요. 꼭 지금 안 오셔도 돼요. 자, 효력. 허가를 받지 아니한 계약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계약은 무효라는 말이에요. 자, 벌칙에 허가받지 않고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를 취득 계약을 체결한 외국인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면은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어요. 허가 안 받고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계약은 무효입니다. 계약은 무효면서 허가 규정을 위반하면은 과태료입니까? 형벌입니까? 형벌이죠. 벌이 크다 그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 신청을 받은 시군구청장은 며칠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라. 15일 이내 허가 여부를 결정해 주라. 그런데 여기에서 한 문제가 꼭 나옵니다. 한 문제가 꼭 나오는데 핵심은 60일 6개월 계약일로부터 그리고 과태료 100만 원 300만 원 굳이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이게 문제가 나오면 엄청나게 많이 틀려요. 막연하게 외우시니까 틀립니다.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있느냐 없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래가지고 생각하면은 쉽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넘어가가지고 토지거래 허가 보겠습니다. 자, 토지거래 허가가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없어졌고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로 들어왔어요. 국토법이 주로 절차법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질문을 읽으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자, 토지거래 허가 구역의 지정입니다. 그러면은 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토지 거래에 관한 허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자, 봐야 되는 게 파란 거 2개입니다. 첫 번째, 지정권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여기에는 숫자가 종종 자주 나와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하는 기간은 몇 년으로 한다? 5년이 아니죠, 그죠? 5년 이내요. 자, 그 밑에 박스 부분에서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당연한 게. 자,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을 때는 그때는 시도지사 소관이 아니죠. 그러면은 당연히 국장이 하고 동일한 시도 내라면은 시도지사가 지정을 합니다. 근데 동일한 시도 내라 하더라도 국가계획하고 관련되면은 국장이 지정할 수 있다. 이래 보시면 되고 틀리게 나올 건 없다, 그죠? 일단 중요한 것은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인데 지정기간은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죠. 자, 그러면은 그 밑에 동그라미 2번에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과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의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자, 다음 박스 안에 보셔야 되는데 외우지 말고 하나만 생각하세요. 자, 토지거래 허가의 주 목적이 투기 방지라 그랬어요. 투기 방지를 한다는 말은 가격 상승을 억제한다, 하락을 억제한다. 상승을 억제하죠. 그러면은 가격이 상승될 만한 지역에 지정한다, 하락될 만한 지역에 지정한다. 상승될 만한 지역. 박스 안에 보시면은 자,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등 하여튼 앞에 거는 필요가 없고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지역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토지를 관리하는 방법은 딱 2개입니다. 보존하든지 개발하든지 2개 중에 하나예요. 토지 이용 계획이 새로 수립이 된다 하는 말은 보존하겠다는 말입니까? 개발하겠다는 말입니까? 개발하겠다. 가격이 상승되겠죠. 그죠? 물론 변경되는 것도 개발하는 거예요. 이번에 법령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나 그에 따른 고시 공고로 인해서 토지 이용에 대한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 그러면은 행위 제한이 완화되는 지역이 땅값이 오릅니까? 강화되는 지역에 땅값이 오릅니까? 그러니까 땅값이 오른 것은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도로 내고 건물을 지음으로써 지을 수 있는 땅에 땅값이 많이 오르죠, 그죠? 강화되면은 그런 거 못 짓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지을 수 있으니까 땅값이 올라가 있죠. 그러니까 강화되는 게 아니고 완화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한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되어 있는 지역과 인근 지역. 개발 사업이 진행 중이다. 당연히 땅값이 올라가 있죠. 한마디로 땅값이 올라갈 만한 지역에 지정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의견 청취 및 심의 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자, 국장이나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인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거래가 안 됩니다. 거래가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인위적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장이나 시도지사는 한마디로 정치하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까? 어떤 부분에 대한 특별한 전문가라고 봐야 됩니까? 정치하는 사람이죠.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 논리로서 인위적으로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지정을 하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거쳐야 돼요. 전문가의 도움을 거친다는 말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다음에 시도지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데 그 밑에 하나씩 나오겠지만은 지정할 때뿐만이 아니고 재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제하거나 축소할 때도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돼요. 자, 근데 니은에 다만 지정기간에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은 즉 재지정하려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지정을 할 때는 의견을 듣는 건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느 지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한다.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들으면은
그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은 yes 하겠습니까? no 오케이 하겠습니까? 노케이 하겠습니까? 노케이가 무슨 말인가 알죠? 한 30년 정도 됐어요. 영국의 옥스퍼드사에서 그 사전 나오는데 1년에 한 번씩 영어 단어 공모전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낸 거예요. 오케이 반대말 노케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어예요. 오케이 반대말 노케이요. 그러면은 토지거래 허가구로 지정이 되면은 거래가 안 되죠. 거래가 안 된다. 세금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세금 안 나오죠. 국민 생활이 불편하죠. 그럼 시군구청장이나 시도지사가 나오면은 걸린다. 떨어진다. 그러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맨 처음에 지정하려고 시도지사고 시군구청장에게 지정할까 말까 그러면은 전부 다 오케이입니까? 노케이입니까? 전부 다 노케이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지정할 때는 의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재지정을 할 때, 자, 지정을 했다. 그 거래가 안 된다 그랬죠. 재지정을 하면 그 동네 완전히 풍지박산 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은 재지정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재지정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을 할 때는 시도지사 그리고 시군구청장 의견을 드려야 되고 시도지사가 재지정을 할 때는 밑에 있는 시군구청장 의견을 드려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물론 재지정을 할 때도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심의를 거치고 의견을 듣느냐, 의견을 거치고 심의를 거치느냐, 요 순서가 문제가 돼요.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지만은 심의를 거치는 게 결정하는 단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은 결정하고 난 뒤에 의견을 들어봤자 의미가 없죠. 그럼 의견을 먼저 듣는다, 심의를 먼저 거친다.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의 기억에 국장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를 지정한 때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해야 된다.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를 합니다. 3번의 1번부터 볼게요. 3번의 1번. 허가구역의 지정을 국장 또는 시도지사가 공고한 날로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공고하게 되면 국민들에게 알려준다고 주지기간을 정해놓은데 5일로 봅니다. 그럼 지정 공고한 날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죠.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위에 니은해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위 공고 내용을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 통지하고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 장관, 시군구청장에게 통지해야 된다. 자, 지정권자는 국장이나 시도지사죠. 그런데 좀 이따 나오겠지만 허가권자는 시군구청장이에요. 시군구청이 알아야 되겠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로 시군구청장에 통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국장이 지정하면 시도지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 통지하고 시도지사가 지정했다. 시군구청장에 통지하는데 장관도 알아라고 국장에게도 통지를 합니다. 디귿에 자,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장에게 통지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시군구청장은 등기소장에게 통지를 합니다. 통지를 하는 이유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허가증을 첨부 안 하면은 등기를 해주면 안 돼요. 등기소장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시군구청에 공고 열람하는데, 자, 우리 공고 열람하는 거 무슨 과목에서 많이 나옵니까? 공법에서 많이 나오죠. 공고 열람합니까? 열람 공고합니까? 왜 열람 공고 안 하고 공고 열람하죠?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쉽게 생각하세요. 공고 열람할 때 기억이 먼저 나옵니까? 이행이 먼저 나옵니까? 그럼 공고 열람이 열람 공고예요. 공고 열람이죠. 이거 공고할 때 기억이 숫자로는 무슨 숫자예요? 이거 무슨 숫자입니까? 7이죠. 며칠 이상 공고한다? 7일 이상 공고한다. 일반에게 15일간 열람하게 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잠시 정리를 좀 하고 갈게요. 자, 지정권자는 국장 또는 시도지사입니다.
물론 동일한 시도 내라면 시도의사가 지정하고 두 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으면 국장이 지정하는데 동일한 시도 내라 하더라도 국가계획하고 관련되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수 있다. 지정기간은 5년이 아니고 5년 이내로 한다 이랬죠. 그죠? 한마디로 지정하는 지역은 행위 제한이 강화되는 지역입니까? 완화되는 지역입니까?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해제되는 지역에 지정할 수 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지정하거나 재지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해제하거나 축소할 때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된다.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는 중앙도시계획원이 심의를 거쳐야 되고 시도의사가 지정할 때는 시도도시계획원이 심의를 거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지정할 때는 의견을 듣는 게 없는데 재지정을 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재지정할 때는 시도지사 및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고 시도지사가 재지정할 때는 시군구청장 의견을 듣는다. 물론 이럴 때도 중앙도시계획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죠. 심의를 거치고 의견을 듣습니까?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칩니까? 의견을 듣고 심의를 거친다. 자, 지정을 하면은 자, 지정권자가 지정하면은 지정 공고를 한다 그랬죠.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을 하게 되면 시도의사를 거쳐서 시군구청장에 통지하고, 그 다음에 시도의사가 지정하면은 시군구청장에 통지하는데 국장도 알아라고 국장에게도 통지한다. 통지받은 시군구청장은 지체 없이 등기소장에게 통지하고 시군구청장에 공고 열람한다. 공고 며칠 이상? 7일 이상 열람하는 것 15일간 일반에게 열람하게 된다. 자, 시군구청장이 공고 열람한 날이 끝난 날로부터 며칠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까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건 맞죠? 지정권자가 지정하면은 지정 공고를 한다 그랬어요. 지정 공고 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절대 시군구청장이 공고 열람만 에 끝난 날로부터 5일이 지나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지정권자가 지정 공고한 날로부터 5일이 지정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지정 해제 축소 볼게요.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거나 관계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으로부터 받은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축소 요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은 지체 없이 허가구역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해야 된다. 물론 이런 거 할 때도 심의를 거친다 그랬죠. 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자, 한마디로 지정 해제 사유가 발생했어요. 방금 밑에서 해제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은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냐, 해제하여야 한다냐, 아니면 해제할 수 있다냐, 이게 문제가 됩니다. 해제하여야 한다, 해제할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인위적으로 국민생활에 불편을 준다 그랬죠. 국민생활에 불편을 줄 사유가 없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유를 없애야 됩니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애야 되죠. 해제 사유가 발생하면은 해제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제하여야 한다. 자, 그 다음에 허가 관청은 시군구청장입니다. 자, 시군구청장의 허가 대상 권리는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치상권을 이전하거나 설정, 가로 열고 대가를 받고 이전하거나 설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한마디로 유상인 경우에만 한한다. 그죠? 하는 계약인데 가로 열고 예약도 포함한다. 할애를 체결하려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이 중요한 것은 공동으로, 이거 중요합니다. 공동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이 허가권자죠. 그죠?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자, 이래 있는데 문제는 안 나왔는데 반드시 나와야 되는 게 있어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마다, 이 그림을 그릴 때마다 세 개로 나누는데, 세 개로 나누면은 요래 세 개로 나누면 되죠. 근데 여러분들 시험 칠 때까지 그림을 그리면 요거 톡 튀어 올려가지고 요래 합니다. 요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 두 개로 나눠졌다 그랬죠.
이 부분에서는 기업공개사 나옵니다. 기업공개사 있으면 기업공개사 신고를 해야 되죠. 그래서 요거를 그림 그릴 때 항상 제가 올립니다. 그런데 요 부분에서는 기업공개사 안 나와요. 외국인 통례 규정에서 기업공개사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여러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부할 때 기업공개사 한 번이라도 나오던가요? 안 나오죠. 토지거래 허가에서 기업공개사 안 나와요. 다른 말로 하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기업공개사 중개를 했다. 기업공개사 허가 신청해야 된다? 절대 아니라는 말이에요. 아까 기업공개사가 매매계약서를 작성해보면은 부동산거래 신고는 누가 해야 된다? 기업공개사 해야 되죠. 기업공개사 없으면 공동으로 하고 기업공개사 있으면 반드시 기업공개사 해야 되죠. 여기는 기업공개사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안 나오니까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기업공개사가 매매를 중개했다 하더라도 절대 기업공개사가 허가 신청하는 게 아니고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허가 신청합니다. 여기 법이 바뀌고 난 뒤에 이렇게 하나로 모이고 난 뒤에 제가 첫해 이 문제는 안 나오면 안 됩니다. 무조건 나올 겁니다. 그래서요. 뭐라고 나냐면 이 부분에서 기업공개사 절대 안 나옵니다. 절대 기업공개사 허가 신청하는 거 아닙니다 했는데 문제를 보니까 그 문제가 안 나왔어요. 무조건 나온다. 안 나오면은 출제위원 몇 가지를 돌리서라도 내게 하겠다 이랬는데 안 나왔으면 큰일 났죠. 그죠? 이 문제를 차근차근히 보니까 그 문제를 어떻게 냈냐면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를 매매를 중개했을 때 허가 신청서에 첨부되는 서류가 아닌 것은 뭐냐? 기업공개사가 매매를 중개했어요. 허가 신청서에 기업공개사 인적상 개설 등록에 관한 사항. 기업공개사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허가 대상은 소유권 이전하는 거하고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인데 예약은 이 토지거래 허가가 중개사법에서 나오지만은 민법에서 토지거래 허가 부분 나오죠. 그죠? 그래서 예약하는 부분들은 요거는 이론 부분이니까 나오면은 민법에서 나올 거예요. 중개사법에서는 예약도 포함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되고 소유권을 이전한다 그러죠. 지상권을 설정한다 그러죠. 그 계약이나 예약인데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 하는다. 다른 말로 무상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 하는다. 그러면은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은 맞는데 왜 지상권이 들어가느냐? 어떤 의미로 보냐면은 우리 토지를 오랫동안 빌리는 것을 지상권이라 하죠. 그죠? 자, 토지를 오랫동안 빌리는 것을 지상권이라 하는데 지상권 설정할 때 기한의 제한 없이 영원히 설정하는 것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자, 예를 들어서 볼게요. 요즘은 가면 갈수록 도심에는 전봇대가 그 전선이 없죠. 전부 다 지하 공동구로 넣죠. 그죠? 혹시 지하 공동구에 한번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제 친구 하나가 청송에서 사과 농사 짓는 친구 이야기했죠. 그죠? 그 토목공사를 하는데 한 번은 전화가 가지고 와, 지금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는데 힘든 일은 아니고 좀 와서 일을 좀 도와달래요. 그래서 그러면은 제가 시간 있으면 무조건 갑니다. 공동구에 마무리 이제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이제 하자보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이제 잔금을 받아야 되는데 청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공동구에 들어가 봤는데 공동구 넓이가 우리 강의실 요 정도 넓이보다 넓이 정도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하고 위로도 여기서 여기까지 그렇게 큽니다. 안에 개별이랑 개별 다 들어가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저 시위에 가면 산이 있습니다. 그러면 산에 가면은 고압전선이 지나가죠. 고압전선 흘러내리지 말고 곳곳에 지지대가 붙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고압전선이나 지지대는 한정거죠. 이 산이 한정거라는 보장은 없죠. 그럼 빌려야 되죠. 이거 5년, 10년 빌리는 게 좋습니까? 50년, 100년 빌리는 게 좋습니까? 50년, 100년 빌리는 게 좋죠. 근데 50년 빌렸어요. 50년 이만큼 땅을 빌렸다 지상권 설정했어요. 50년 지나고 난 뒤에 땅 주인이 이거 철거해라고 하면 철거해야 되죠. 그럼 이거는 50년, 100년 빌리는 게 좋다. 기한의 제한 없이 영원히 빌리는 게 좋다. 다른 말로 지상권 설정하는 것, 기한의 제한 없이 영원히 설정하는 것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것도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기한의 제한 없이 영원히 지상권을 설정한다, 빌린다 하는 말이나 소유권 이전한다는 의미나 똑같죠. 지상권도 다르게 표현하면은 투기 대상이 된다는. 그래서 소유권 이전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인데 오로지 유상인 경우에 한한다. 무상은 토지거래 허가 대상은 아니다. 그죠? 자, 요 시점에서 요거 하기 전에 외국인 특례 규정한 거 질문 한번 하고 조금 쉴게요. 외국인이 토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이에요. 아까 외국인 특례 규정할 때 군사시설 보호구역 한번 나왔죠. 외국인이 군사시설 보호구역 내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왜요? 아까 외국인 특례구역에서는 지상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취득할 때만 적용한다 그랬죠. 지상권은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게 옛날에 어떻게 하면 났냐면 외국인이 그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저당권 설정할 때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문에 나오세요. 저당권은 말도 안 되죠. 그죠? 지금은 나오면 지상권이 나올 거예요. 지상권에 취득하는 건 아니죠. 허가 대상이다 아니다. 시군구청장 물론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지만은 이거는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는 취득할 때만 적용을 하니까 외국인 특례 규정에서 지상권 설정하는 것은 허가 대상 아니죠. 물론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도 지상권은 신고 대상은 아니다. 그죠? 토지 거래 허가일 때만 소유권 이전하거나 지상권 설정하는 계약이나 예약은 누구에게 허가받아야 된다? 시군구청장. 그러면 여기 시군구청장, 이 시군구청장, 여기 시군구청장,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표현을 하기로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시군구청장은 신고관청이라고 표현하고 외국인 특례규정에서 시군구청장 신고관청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외국인 토지거래 허가 부분에서 이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은 허가관청이라고 표현합니다. 신고관청, 허가관청 표현은 다르지만은 부동산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다. 사람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115페이지에 조사 및 허가, 불허가 처분하는 것은 잠시만 쉬다가 보겠습니다.